하나씩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믿고 해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마지막 주제,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앞부분에 있을 때는 두 가지 주제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소위 실거래가 신고제에 관한 걸 했었고, 그다음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그래서 그 주제를 했고, 세 번째 주제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거다.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 11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공부할 때는 이거하고는 구별되는 거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에 관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 그것도 허가지만은 이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라서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어디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쳐봐요.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알으세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도 되고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두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되는 거다. 근데 그 땅을 한국인이 취득하잖아. 그렇죠? 그럼 외국인이 아니잖아. 그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 한국이니까. 그러면 이 토지 거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토지 거래 허가를 사전에 받는 거잖아. 그렇죠? 사전에 허가 받아서 계약 체결한 이후에 뭐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 그러면 이제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토지 거래 허가증 내면 될 것이고 또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기 원인 정서가 되는 거지. 검인 계약서는 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항상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해 봤으면 알겠지만 등기 신청 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부침 서류가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하는 걸 내는 거잖아. 등기 원인 정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정서가 뭐예요? 이 허가증하고 뭐하고 신고 필증하고 그걸 내게 되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제 자료는 더 복잡해요. 알겠어요? 근데 실전 시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잘 안 나오는 현상이라 큰 틀에서만 이제 쭉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그렇죠? 허가관청 시군구청장이죠. 허가관청이 허가 처분을 하는 거잖아. 그 허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 정도는 좀 봐둬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장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법대생들이 공부하면 되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명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잖아. 허가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이 허가의 성격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무슨 성질을 지닌 것이다. 인가적 성질을 지닌 행정처분이다. 행정행위다. 인가의 성격을 띈 것이다라는 요걸 기억을 좀 해놔야 돼. 그래서 요거 인가. 그러니까 인가의 의미가 뭐냐? 이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인가가 뭐고 이리 물으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요거 설명하면 돼.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뭐라고 한다?
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인가. 그런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 법 조문에서는 인가라고 표현 안 해놓고 뭐라고 해놨다? 허가라고 해놨다는 거지. 그 법에서 명칭은 허가라고 쓰면서 뭐 그 학문적 성격은 뭐라고 봐야 된다? 인가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라 이렇게 하잖아. 중개하려면 법에서는 등록 처분을 받게 돼 있죠. 등록. 이것도 행정행위잖아요. 행정처분이잖아요. 등록이잖아요. 그래서요. 법에서는 등록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학문적 의미는 허가에 해당하는 거라. 허가. 알겠어요? 허가. 그 법에서 쓰는 용어는 등록. 학문적 의미는 뭐? 허가의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행위 하려고 하면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그거는 법에서 쓰는 용어도 뭐라고 돼 있다? 허가 돼 있지만 학문적 의미도 뭐다? 허가 같이 용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문상 용어와 법에서 쓰는 용어가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다. 이건 다른 케이스인 거라. 다른 케이스. 알겠습니까? 인가하는 요걸 기억만 해두면 돼. 자,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알겠어요? 요 두 개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세 번째까지는 모르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알겠어요?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그건 조금 이따 보면 돼요.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근데 요 아무리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토지를 하더라도 이런 계약만 허가제가 적용되는 거야. 소유권과 뭐 지상권. 알겠어요? 지상권. 관로는 몰라도 좋아요. 알겠어요?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무슨 제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한 뭐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관로를 봐봐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표현을 우리가 유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유상. 그러니까 아예 이 표현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읽으면 돼요. 소유권과 지상권의 이전과 설정에 관한 무슨 계약? 유상 계약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더욱더 명심해야 될 건 지상권도 뭐다 들어갑니다. 지상권의 설정과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대상입니다. 알겠어요? 전세권과 임차권은 뭐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처음 도입될 때는 전세권과 임차권도 뭐 허가 대상인 권리였지만은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무슨 권과 무슨 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자, 그런데 요 뒷부분까지 또 몰라도 좋아요. 그러세요. 자, 근데 이 중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인데 봐두기만 해요. 이 경우 지정권자인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래서요, 허가 대상자 그리고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뭐 해서 여기 중요. 특정해 가지고 따로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해놨어.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가 허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공고를 하거든요. 그 공고문에 이런 허가 대상자, 대상 용도와 지목을 게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부분 봐봐요. 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 요 부분. 법 제10조 사망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지정기간 용도와 지목 대상자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고문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에 무슨 사항을 허가 대상자나 아니면 허가 대상 용도나 지목 이런 걸 특정해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특정됐다라면 공고문에 게재를 하게 돼 있고 게재된 사람만 허가 받으면 되는 거야. 게재된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만 허가 받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땅덩어리 범위가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렇지, 지목이 특정되지 않은 지목에 해당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시더라도 요런 것들을 따로 이 뭐해가 지정할 수도 있다. 특정해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초창기 법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있죠? 자, 여기 더 중요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면 누가? 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에 걸쳐 있으면 뭐 시도지사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딱 봐봐요. 지정 기간이라는 게 또 있는데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건 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지가가 급등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 요건이 계속 존재하면은 재지정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몇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5년입니다. 일단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 기간을 지정 기간을 최대 몇 년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다. 5년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 재지정할 때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시 이 앞부분을 봐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토지 거래 계획안은 허가 구역의 지정 기간에 놨잖아. 그럼 지정 기간이 끝나버리면 아무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도 지정 기간이 끝나버리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 지정 기간은 공고문을 보면은 알겠어요.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최대 몇 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한다.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지정 대상 지역에 놨죠. 아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지가가 급등이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한데 이게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요. 알겠어요? 대통령.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준에 따라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요 1, 2, 3, 4를 대충 한번 읽어봐봐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토지이용계획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토지이용계획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요걸 두 개를 합치가 또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 뭐 이래? 자, 겁니다. 육 퍼센트가 자, 수학전 종합위험 나옵니까?